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24일 귀국한 이낙연은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1년 17일 만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족하지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것이 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한 것으로 책을 썼고 미국, 독일, 체코에서 21번 강연했습니다. 12번은 대학에서 강연했고 9번은 대학 바깥에서 강연했습니다. 강연으로 저의 공부는 더 충실해졌습니다. 외국에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계신 국민 여러분이 그러신 것처럼 해외 동포들도 대한민국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민주주의도 복지도 뒷걸음칩니다. 대외관계가 금이 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서가 좋았던 국민의 그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말합니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말합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에 말합니다. 대한민국 더 존중해 옳습니다. 러시아에도 말합니다. 침략은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바로 설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이낙연의 이런 다짐은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김상수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탄핵을 반대, 윤석열의 다단계 쿠데타를 방조해 오늘 국가위기를 초래한 이낙연이가 미국 도피인지 유람인지 마치고 돌아왔다. 윤석열이 들어서고 민주국민 시민들은 거리로 나가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고행을 하는 중에 이낙연은 미국에서 낚시 삼매경에 빠졌다. 자신의 SNS에 낙지 사진을 올렸다가 비판 일자 내렸다. 이낙연은 정치계를 떠나야 한다. 국민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낙연의 발언 중 굳이 강연 횟수와 내용을 말하는 것이 빵 터지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으로 가더니 낚시 사진이나 동네 탐방 사진들을 올리는 것 자체가 탄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들과의 공감은 제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나 갖은 억압과 탄압의 시간이 지나고 경정권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타이밍의 귀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 180석이라는 혁명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던 국민의 바람은커녕 엄중에 엄중으로 조국과 추미애를 등졌고 대선에는 대장동을 들고 나와 이재명을 쳤고 정치 1번지라는 상징의 종로 지역구를 버리고서 결국 최재형에게 던져준 꼴이 되었고 이낙연의 지지 세력은 물론 총리 비서실장까지 했다는 자는 윤석열 지지를 공식화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고 자신의 못다한 책임은 어떻다고요? 1년 정도면 모든 것을 싹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학 1년이면 이 모든 것을 씻어내는 정치적 세탁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낙연이 귀국한 날 경 역시 베트남에서 귀국했지요. 지난 20일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 이에 대해 신장식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었지요. 소송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가 맞서 싸우는 법정 투쟁입니다. 혼자 싸우는 일, 같은 회사의 지점과 지점이 싸우는 일은 당사자 대립주의라는 소송의 기본 구조, 기본 이념에 의할 때 허용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법원은 윤 총장의 한동훈 검사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수사방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면직에 이를 만한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승, 정권이 바뀌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한 장관이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를 모두 갈아치우고 새로 선임한 변호사들은 법원의 명령도 어겨가며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어렵게 어제 열린 2심 변론기일, 윤석열 원고의 변호사는 70분간 꼼꼼하고 치열하게 증인신문을 합니다. 피고 법무부 장관 변호사의 증인신문은 단 7분. 의도적 해태입니다. 심지어 원고 윤석열의 변호사가 대립하는 상대 당사자인 법무부 측 변호사를 응원하는 총극마저 벌어집니다. 당사자 대립주의라는 소송의 기본 구조는 무용지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장관이 제대로 소송을 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그만두었을 때 이미 실익이 없어진 이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두 사람은 이 소송을 계속할 것이고, 피고 한 장관은 패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실을 없애드려야 하니까요. 법원을 이용한 책임 세탁, 사법 세탁입니다. 법치주의 상징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손을 맞잡고 사법 세탁의 진심인 나라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김상수 작가는 또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의 다단계 쿠데타 성공, 잠정 집권으로 나라를 파괴시키고 있는 이때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중차대하다. 특히 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의 국회를 통한 윤석열과 그 무리를 실질 제어하는 국회 운영은 윤석열의 국가 전 영역 파괴 책동을 일정 막아내면서 윤석열 국회 탄핵 조건인 의석 200석 이상을 구축해야 하는 내년 4월 총선까지 민주당은 탄탄한 국민 신뢰를 획득해야만 한다. 질러 말한다. 민주당은 정치검사 한동훈 법무 탄핵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박진 외무도 진작에 탄핵시켜 일본 정부 유착, 윤석열 행각에 경고하는, 일본 정부에도 한국의 국가 외교 원칙을 뚜렷하게 공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후쿠시마 핵 폐기수, 무단 투기 방조 방치 외교 책임을 물어 뒤늦었지만 박진 국회 탄핵해야 한다. 화급하기는 법무자리에 앉아있는 한동훈 탄핵 빠른 조치다. 현재 한동훈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고의로 패소하는 정치재판 시도를 막아야 한다. 이는 국가의 법원, 판사까지 정치검사 윤석열의 종노릇으로 귀착시키는 위험한 책동이다.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공정징계를 담보한다는 명분으로 법무부 내규에 의해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불법 사찰 등을 이유로 일시 정직 2개월이라는 너무나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파면 등 중징계가 마땅하다는 추장관과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징계위원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위세의 보복을 두려워해 눈치를 본 비겁한 처신의 징계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없이 가벼운 엉터리 징계도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고 2021년 10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다행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며 용기 있는 판단의 판사는 윤석열 전 총장 패소 결정을 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이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행위를 벌였음을 인정하며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였다고 밝혔다. 심지어 당시 재판부는 오히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너무 가벼웠다고 말하며 면직 파면 이상까지 갈 사안이라고까지 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한 중대 비위행위였음을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1심 패소 후 2심이 진행되는 와중에 정치검사 윤석열 다단계 쿠데타가 성공, 윤석열은 소송 대상인 법무부 장관으로 공범인 자신의 측근 한동훈을 임명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에서는 벌써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형국이다. 2심 재판부는 윤석열 측근 검사만 증인으로 부르는 등 판사들로부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 판사들로 구성됐다. 재판이 대단히 위험한 정치 판결이 예상된다. 윤석열 한동훈의 비리 비위를 윤석열 한동훈이 재판하는 미친 재판을 막아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엉터리 재판에서 윤석열이 취하하거나 한동훈이 1심에서와 같이 제대로 승소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데 결국 패소할 결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그렇게 교의 징계를 법을 통해 희석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러니 법치니 원칙이니 공정이니 하는 말은 코미디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학 1년으로 지난 과거를 씻어내는 정치 세탁과 사법부로 지난 과거를 씻어내겠다는 사법 세탁이 닮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에 대해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합쳐야 한다고 말했고 안보 차원의 통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재명은 이낙연이 대적할 수 없는 큰 정치인이다 이겁니다. 양문석 박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이낙연, 반개에겐 목표가 아닌 수단. 반개들에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자신의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 이낙연이라는 깃발 아래로 결집하고 그 결집된 힘으로 당 지도부를 겁박하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반개들은 자기 공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이름이 이낙연입니다. 제가 남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주제넘게 조언하면 이낙연도 이런 반개의 속성을 눈치채고 이용당하지 말아야 할 텐데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의 대체제는커녕 본인 걱정을 해야 할 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